성도님들 안녕하세요. 수요성경대학 나를 알고 자녀 알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모 자녀 관계 오늘은 제6강 유아기 자녀의 부모 역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벌써 강의의 중반부를 넘어서 6강을 하게 되었어요. 이 6강은 유아기 자녀의 부모 역할에 대해서 다룰 차례인데요. 아이가 태어나서 어떤 영아기 단계를 지나서 맞이하는 그 유아기, 굉장히 이 유아기 자녀는 또 저는 특별히 교사로서 많이 만나고 상호작용하고 그런 경험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시기 아이들 정말 너무 신비롭고 참 재밌고 애들이 예뻐요. 어, 부모님들도 아이들이 어렸을 때 태어나자마자 신생아기나 영아기를 보낼 때는 참 여러 가지 체력적으로도 힘들고 또 부모 역할이 또 처음인지라 어, 여러 가지 부담과 또 어떤 불안 같은 것들이 많은데 유아기 정도 되면은 아이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생기고 독립성이 생기고 주도성, 자율성 등이 생기게 되면서 보다 하나의 독립적인 어떤 인격체로 아이들을 생각하게 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시기에 굉장히 변화와 뭐 이런 것들이 빠르기 때문에 아이들이 정말 성장하는 모습 또 처음으로 가정을 떠나서 부모를 떠나서 또래나 또 교육기관에서 이렇게 적응해 가면서 생활하는 모습을 볼 때 참 아이들이 기특하면서도 참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생각들이 드실 것 같은데요. 유아기 자녀, 저는 참 재밌는 것 같아요. 이 시기가 가장 관심이 많은 시기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 유아기 자녀의 어떤 특성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 시기에 필요한 부모의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이야기 나누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을 강좌 초반에 몇 번 설명을 드렸었죠. 인간을 구성하고 있는 발달 영역을 흔히들 이제 일반 학문에서는 네 가지 영역, 신체, 인지, 정서, 사회성으로 보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영성, 우리 기독교인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정말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것을 영성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우리를 구성하고 있는 한 부분이다라고 믿고 있지요. 자, 그래서 이제는 유아기 자녀는 과연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어떤 것이 참 유아기의 그런 중요한 어떤 중점이 되는 그런 부분들인가에 대해서 다루고 이 시기에 부모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 이러한 순서대로 한번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네, 유아기를 설명하고 있는 다양한 교재들, 책들 보면서 유아기의 좀 중요한 특징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이렇게 좀 적어 봤어요. 이런 이야기는 오늘 나누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돼서요. 함께 나눌 이야기를 이렇게 쭉 나열을 해봤는데요. 우리 좀 전에 앞에 슬라이드에서 보셨을 때 인간을 구성하고 있는 것들이 신체, 인지, 정서, 사회성, 영성이다라고 되어 말씀을 드렸지요. 이 중에서 보시면 뭐 안전사고 이런 것들은 우리의 신체와 관련된 것들이고요. 뭐 인지, 언어, 어휘력 이런 것들은 또 우리의 인지 발달이랑 관련된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교육기관을 등원해서 또래와 교사들이랑 관계를 맺는 이런 거 어떤 사회성의 측면이 있겠고요. 그 밖에도 훈육이나 형제와의 관계, 또 이 시기에 보여지는 공격성, 또 아이들이 접하게 되는 미디어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슬라이드에서 보시면 제일 먼저 신체와 관련해 가지고 유아기에는 사고의 위험이 높다라고 제가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많은 교재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이제 영아기에는 아이들이 누워 있다가 기다가 또 올라서다가 점차 걷게 되고 뛰게 되지요. 신체 발달이 이루어지는 반면에 인지 발달은 아직은 미흡한 편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위험한지, 어떤 행동이 위험한 행동인지를 잘 파악하지 못하고 아이들이 이제 몸을 원하는 대로
이렇게 움직이고 이동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시기에 안전사고가 많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의 자료를 보시면 어, 남자아이들 같은 경우에는요, 한 남자아이들 전체의 한 3분의 1 가량이 유아기에 병원을 방문할 정도로 안전사고를 경험한다고 합니다. 조금 여자아이들은 조금 덜 한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 자료를 보셔도 그 내용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는데요. 한번 다음 슬라이드 보도록 할게요. 네, 이 자료는 2017년 자료라서 아주 최근은 아닌데요. 참고가 되실 수 있을까 싶어서 가져온 그런 자료인데요. 우리 유아기 아이들 안전사고 많이 일어난다, 조심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여자아이들보다 남자아이들의 경우에 안전사고가 더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또 발달 단계별로 봤을 때 영아기보다 어떻게 유아기에 훨씬 더 많은, 그리고 이제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그런 취학기보다도 약간 더 많은 시기에 유아기에 이제 안전사고가 발생을 하는데, 이 걸음마기가 사실은 제일 많아요. 이때는 언제냐 하면은 그 영아기에서 유아기가 되는 그 사이에 아이들이 그냥 진짜 아장아장 걸어 다니고 그럴 때 그 시기에 안전사고가 가장 많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아이들이 다치지 않도록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어떤 부모가 할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이고 첫 번째 단계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아이들이 아프거나 다치는 것만큼 부모가 마음이 찢어지는 일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가 안전한 사회, 그리고 좀 건강하게 아이를 양육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예전에 비해서 많이 좋아진 상황 가운데 있지만, 정말 아이들의 안전사고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이들은요, 어디에서 많이 다칠 것 같으세요? 그것도 통계 자료를 한번 보니까 아이들이 사실은 뭐 바깥이나 뭐 놀이터나 어떤 뭐 보육시설이나 교육기관에서보다 사실은 집에서 많이 다친다고 해요. 그리고 집에서도 실내에서 다치는 확률이 더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정 내에서 아이들의 생활할 때 안전한 환경인가를 다시 한번 또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유아기 자녀 부모 역할의 가장 첫 번째 단계이고 기초적인 단계라고 생각이 됩니다. 유아기에는 또한 인지 발달이 굉장히 급속도로 이루어지는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이전보다 더 기억을 잘 하게 되고요. 그리고 정말로 많은 생각하는 힘들이 길러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더불어 언어 발달도 많이 이루어지게 되고요. 아이들이 이 시기에 많은 어휘를 습득을 하게 됩니다. 아이들이 이제 조금씩 자기 그 자아가 강해지면서 자기 나름대로의 논리와 이유와 근거들이 이제 마련이 되면서 이제 부모님이랑 조금 말다툼 아닌 말다툼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아이들이 이제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어른의 용어로 봤을 때 조금 반항적이고 말대꾸를 한다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 어쨌든 자기만의 논리와 생각들을 가지게 되었기 때문에 인지 발달이 많이 이루어졌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이들이 이 시기에 진짜 스펀지처럼 뭐를 가르쳐 주면은 다 습득하는 그런 시기이고, 참 그 인지 발달이 빠르다 보니까 우리 아이가 이것도 할 수 있구나, 이것도 할 수 있구나, 지난번에 잠깐 얘기했는데 이것도 기억하는구나 해가지고 그 발달 수준보다 조금 더 과도한 학습을 시키는 경우들을 간혹 보게 됩니다. 아이들이 어린이집 다닐 때는 그렇게까지 이제 부모님들이 생각을 안 하다가 이제 유치원으로 어떻게 등원을 하기 시작하면은 부모님들이 갑자기 이제 학습적인 것을 많이 강조하게 되는 경향이 있는데요. 그렇지만 모든 그 학습에 있어서 기본적인 거는 그 발달에 적합한 학습 환경을 제공해 주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나 일찍부터 학습을 시작하거나 또 강요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공부해야 되는 시간이 굉장히 긴데 아주 이른 시기부터 학습, 공부라는 것에 대해서 질려버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가급적 유아기에는 놀이를 통해서 아주 자연스럽게
아동 중심적으로 그렇게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모님들께 진짜 강조하고 강조하는 거는 어, 빨리 수나 한글을 떼는 것을 그렇게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어, 사실 저희가 이제 다 자라서 이렇게 성인이 돼서 생각하니 뭐 6개월, 1년 더 먼저 한글을 읽는 게 뭐 그리 그렇게 중요하고 사실은 지금 한글 못 읽는 사람은 없잖아요. 다 자기 시기가 되면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것들인데 이제 어머님들이 이제 아이들이 유아기에 이르면 영아기 때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너무 예쁘고 사랑스럽고 정말 어떤 정서적인 신뢰감을 주려고 노력하시는데 유아기가 되면은 학습적인 욕심이 조금 생겨나시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아기 역시 사실은 정말로 많이 놀리고 또 또래들과 상호작용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배우는 것들이 더 많고 자연스럽게 수학적, 과학적 탐구가 이루어질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정말 자연스러운 상황에서 아이들이 학습을 할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겠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요. 유아기에는요, 정서 조절을 이제 아이들이 하게 됩니다. 정서, 감정이죠. 예전에는 그냥 영아기에는 그냥 아이들이 떼쓰고 울고, 뭐 소리치고, 소리 이렇게 내면서 울고, 그렇게 자신의 정서를 다 표현했다면, 유아기가 되면 이제 그런 것들이 더 이상 통하지 않고 자기가 어느 정도는 정서를 조절해야 된다라는 것을 배우게 되죠.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우리가 느끼는 감정이 몇 가지나 되신다고 생각이 되시나요? 우리가 느끼는 그런 감정, 정서를 그림으로 표현한 표가 있어서 제가 한번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네, 여기 보시면 이런 이름이 좀 어려워가지고 잘 발음을 못하겠는데 어떤 학자가 이제 우리가 느끼는 감정을 조금 그림으로 표현을 했는데 여기 보시면 뭐 기쁨, 수용, 공포 이렇게 원 안에 있는 이런 감정들은 기본 감정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 원 안에 있는 이 두 가지 감정이 이렇게 우리가 느끼는 감정은 한 번에 한 가지 감정만 느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복합적으로 일어날 수가 있죠. 그러면은 수용과 공포의 감정이 복합적으로 복종이라는 그런 형태로 나타난다 해서 이 동그라미 밖에 있는 감정을 이제 복합적인 감정이다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밖에 있는 복합 감정도 8개로 이제 구분을 했고요. 안에 있는 기본 감정도 8개로 구분해 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유아기에는 이러한 감정들을 이제 느끼게 되면서 그 감정을 잘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것들을 배우는 시기인데요. 이 시기에 그렇다면 부모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할 것인가? 감정을 이제 잘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배우는 것은 사실은 어떤 모델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께서 어떻게 감정을 조절하는지를 아이들이 은연중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제 배우고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들에게 감정을 어떻게 조절하라고 알려주는 것보다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본인의 감정을 잘 조절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전략 같은 것들을 잘 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한 가지 조금 재미있는 예를 하나 들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감정을 느낄 때 우리의 감정 따로, 몸 따로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우리가 느끼는 감정과 우리 몸은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노의 감정, 이런 분노, 화나는 이런 감정을 느낄 때 우리의 피부 온도가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심장 박동도 굉장히 변화가 일어나는데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행복할 때 심장 박동이 더 빨리 뛸 것 같으세요? 슬플 때 더 빨리 뛸 것 같으세요?
보통은 이제 행복할 때 더 빨리 뛸 것 같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떤 연구 결과에 의하면 슬픈 감정, 그리고 분노, 뭐 공포 이런 감정들이 들 때 심장박동이 더 빨리 뛴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느끼는 그런 감정은 어떤 신체적인 생리적인 반응을 수반한다. 그래서 사실은 저는 그런 거를 잘 몰랐었는데 최근에 알았었는데 이 감정이 나중에 이제 우리가 뭐 중년기가 되거나 우리의 몸의 기능이 이제 서서히 노화가 이루어질 때 우리 몸에 이제 나타나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 성격이 너무나 급하거나 어떤 완벽을 추구하는 성향이라고 한다면 나중에 그런 것들이 어떤 그 신체의 어떤 질병이나 또는 어떤 특별한 어떤 반응으로 나타난다고 해요. 그래서 뭐 신체가 항진되거나 또 혈압이 높아지거나 이런 것과 긴밀한 관련이 있다고 해서 사실은 우리가 뭐 고혈압이다라고 하면은 막 운동 열심히 하고 짜게 먹지 않고 이런 것도 생각하는데 정말로 중요한 거는 자기의 감정을 잘 조절해서 불쾌한 감정이 누적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글을 제가 최근에 참 우연히 많이 읽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 먼저 이렇게 불쾌한 감정, 뭐 어떤 혐오라든지 슬픔이라든지 무기력한다든지 이런 불쾌한 감정들이 오래 남아있지 않도록 잘 그때그때 처리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이런 감정까지도 우리의 생각까지도 내어서 맡기고 또 이렇게 풀어놓을 어떤 대상이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감정을 너무 사소하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내가 지금 이런 감정이 드는데 하나님께 정말로 솔직하게 이런 감정까지도 주님 해결해 주세요. 만져 주세요. 조금 다른 식으로 변화시켜 주세요. 잘 해소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도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보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더 잘 아시고 실천하고 계시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좀 재밌는 건데요. 어떤 사람이 어떤 감정을 느낄 때 보통은 자기가 느낀 감정보다 더 많이 과도하게 표현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표현하는 경우를 외현형이라고 하고요. 자기가 느낀 감정보다 그냥 더 작게 표현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을 내면형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디서 보니까 내가 느낀 감정보다 더 과도하게 과장해서 표현하는 경우가 여성들에게 많은 편이고 또 물론 안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통계적으로 봤을 때요. 그리고 자신의 감정보다 느낀 감정보다 조금 더 축소해서 표현하는 사람의 좀 성별로 봤을 때 남성이 좀 많았다. 이런 연구 결과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좀 재미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남성과 여성이 굉장히 다른데 유아기는 이러한 감정들을 다양하게 느끼고 그 감정을 조율할 수 있는 시기이다. 그런 것들을 많이 연습해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요. 그리고 부모님 자체가 먼저 긍정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감정을 해소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그런 좋은 모델링을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우리 아이들 이제 유치원 또 어린이집에서 어떤 상급반으로 이제 이렇게 진급을 하게 되죠. 교육기관에 등원을 하게 되는데 우리 학부모님들, 우리 성도님들 같은 경우에는 혹시 유치원 다니셨나요? 다니셨으면 몇 년 정도 다니셨나요? 요즘에는 과거에 비해서 교육기관에 재원하는 그 기간이 훨씬 더 많이 길어졌죠. 그래서 아이들은요, 영아기에는 정말 부모의 무릎에 무릎 가까이 아이들이 있었다면 이제 아이들이 드디어 사회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교육기관에서 이제 또래들을 만나고요. 최근에는 아이들이 이제 외동아들이 많기 때문에 뭐라고 할까요? 좀 또래와의 관계를 이 이제 교육기관에서 주로 이제 맺게 되는데요. 아이들이 이제 친구를 사귀게 됩니다. 그리고 점차 이제 연령이 높아질수록 부모님보다 이제 또래에 관심이 더 많아지고 이제 또래들 사이에 경쟁도 하고 또 좋은 관계, 때로는 그 또래와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해서 문제를 느끼고 또 힘들어하는 그런 또 아이들을 본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또래와의 관계가 형성되는 시기인데요. 또래와 관계를 맺을 때 어린 아이들, 유아기 아이들이라 하더라도 그 학급에서 인기 있는 아이가 있고요. 인기가 없는 아이가 있어요. 이미 이 시기에. 자, 그렇다면은 유아기 자녀의 인기 있는 아이들은 왜 인기가 있고요.
인기 없는 아이들은 왜 인기가 없는 걸까요? 많은 연구에서 보면은 이제 또래와의 관계에서 친사회적인 행동과 친사회적인 말을 하는 경우에는 인기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친사회적이지 않은 행동, 약간 이기적이거나 그런 행동을 하면은 인기가 없었다고 하네요. 그러면 아이들이 친사회적인 행동을 어떻게 아이들이 배울 수 있을까요? 정답은 또 역시나 부모의 역할이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부모가 이 시기에 정말로 친사회적인 행동, 예를 들면 상대방을 존중하는 태도, 또 배려하는 태도, 이런 것들을 부모님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습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또래 관계에서도 발현이 되고요. 그 안에서 어떤 아이들만의 어떤 사회적인 지위 같은 것들도 형성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 시기에 아이들에게 친사회적인 모습, 행동,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 그거를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는 또 다른 성인과의 관계가 시작이 되죠. 그게 바로 교사인데요. 저는 이제 유치원 교사를 하면서 정말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많은 에피소드들이 있지요. 그런데 아직까지 생각이 나는 그런 어떤 장면 같은 것들이 있는데, 아이들이요, 정말 너무나 교사에게 감동을 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막 몇 개의 장면들이 생각이 나는데, 정말 아이들이 어떻게 저렇게 생각을 했을까? 이렇게 정말 너무나 감동을 주는 순간이 있는데, 그런 감동을 주는 그런 장면이나 그런 행동, 그런 말 같은 것들은 사실은 부모님은 못 보셨을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그건 이제 또 다른 성인인 그 교사와 그 자녀가 맺는 그 관계의 어떤 특수한 그런 성격 때문이기도 한데요. 어쨌든 우리 부모님들께서 기억하셔야 할 것은 이 아이가 나로부터 벗어나서 또래와의 관계, 또 다른 어른과의 관계를 잘 맺어가고 있는 시기구나. 어떻게 맺어가는지 옆에서 지지해주고 격려해주는 역할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훈육을 시작해야 하는 시기죠. 그래서 아이들에게 어떤 잘못된 것, 또 바르게 해야 하는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알려주고, 그것을 벗어났을 때는 때로는 혼도 내기도 하고 그럴 수가 있는데요. 좋은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약속과 규칙을 분명하게 정해두고, 그것으로부터 벗어났을 때 일관적인 태도로 훈육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거 우리 성도님들도 잘 알고 계시지요. 그래서 그 훈육이 어떤 감정 처리의 그런 어떤 감정 처리를 하는 그런 행동으로 이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 아이가 정말 올바른 행동, 정말 바르게 잘 자라도록 지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훈육에 있어서 정말로 지혜가 필요할 것 같고, 또 감정적인 어떤 조절이 필요하리라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다음 슬라이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형제와의 관계도 참 유아기에 중요한 그런 이슈입니다. 이제 동생들이 태어나고, 또 그 동생과 관계 맺는 것들이 어떤, 예전에는 아주 연구에서 첫째 아이인 경우엔 이렇게 하는 경향이 있더라, 둘째 아이는 이렇게 하는 경향이 있더라, 막내는 이렇게 하는 경향이 있더라, 이런 연구들이 이루어졌었는데요. 최근에는 이런 연구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녀가 별로 많이 낳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외동화가 많은 것이 사실이고, 또 그래서 이제 또래와의 관계에서 이렇게 관계 맺는 방법 등을 아이들이 학습할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부족해서 이러한 것들이 어떤 교육기관이나 보육시설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그런 상황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유아기에는요, 좀 아이들이 공격적인 행동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공격성을 보시면은 크게 두 가지로 살펴볼 수가 있는데, 외현적 공격성과 관계적 공격성이 있습니다. 외현적 공격성은 말 그대로 겉으로 표현되는, 나타나는 공격성을 얘기하는데요. 그냥 때리기, 그리고 막 심한 말로 막 이렇게 소리 지르기, 이런 것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공격성이기 때문에 눈에 잘 띄는데, 아이들이요, 사실은 관계적인 공격성도 보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어떤 관계를 해치는 그런 공격성인데요.
예를 들면 애들이 너는 우리 집에 오지 마. 생일 파티에 너는 초대 안 할 거야. 라고 이렇게 어떤 왕따를 시키거나 따돌리는 그런 어떤 그룹에서 배제시키고자 하는 그런 거를 보일 때도 있는데, 사실은 이게 이제 유아기에는 아무래도 외현적인 공격성이 더 많이 나타나는 시기이죠. 근데 이제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거나 청소년기에 이르면은 그렇게 은근히 따돌리는 그런 행동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게 사실은 이제 여러 학자들이 얘기하기로는 그게 가정에서의 어떤 특성, 특히 부모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거는 따돌림을 가하는 아이들이나 따돌림을 당하는 또 피해 아이들 모두에게 있어서 어떤 부모의 역할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부모가 엄격하거나 너무나 많이 통제를 하거나 이럴 때 아이들은 공격성이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 내가 가지고 있는 보이는 어떤 양육 태도가 너무나 가혹하고 통제를 많이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한번 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미디어입니다. 미디어는 우리가 이제 너무나 휴대폰, 태블릿 PC 이런 것들이 너무나 일반화되어 있기 때문에 예전에는 가급적 아이들에게 안 보여줘야 된다. 이런 입장을 우리가 가지고 있었었는데 이젠 더 이상 그럴 수가 없죠. 특히 코로나 시대가 오면서 이런 어떤 그런 미디어가 학습이나 또 의사소통의 수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이거는 이제 사용하면 안 된다라고 볼 수는 없는 시대에 이르는 것 같고요. 좋은 컨텐츠에 좋은 그런 미디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의 지도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저는 이제 아이들이 보지 않아야 되는 영상들을 봤기 때문에 일어나는 그런 문제들로 상담을 받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를 조심하고 아이들 기를 때 애쓸 때 이 미디어 부분도 특별히 신경을 써서 아이들이 좋은 영상, 좋은 콘텐츠를 볼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급적 우리 이제 가정에서 드리는 그런 가정 예배라든가 성경 동화라든가 찬양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들려주시고 많이 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참 아이들에게 여러모로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가 할 수 있는 역할들을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기의 아이들 완전히 다 큰 것이 아니죠. 아직도 어린아이고 아기입니다. 이 시기에 잘 사랑으로 온정으로 애정을 가지고 양육해주는 양육자의 역할 반드시 해야 하고요. 아이들에게 이제 드디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약속과 규칙들이 있다. 그것을 어기고 다른 사람을 피해를 준다거나 위험한 행동을 했을 때 아주 지혜롭게 잘 훈육할 수 있는 훈육자로서의 역할도 이 시기에는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친사회적인 행동, 친사회적인 의사소통 할 수 있는 모델, 아이들이 부모를 통해서 배우는 게 엄청 크기 때문에 정말 이러한 것들, 이러한 모델이 또 되는 역할을 해야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 시기에 아이들이 정말 자신이 중요하고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긍정적인 자아개념, 자아 존중감을 가질 수 있도록 많이 사랑해주고 많이 이제 격려해주는 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기에 뭐든지 이제 자기가 스스로 해보려고 하고요. 자기 주도적으로 이제 뭔가를 배워가고 학습해가고 깨달아가는 시기인데요. 스스로 해볼 수 있도록 자기 주도적으로 해볼 수 있도록 그렇게 격려해주는 게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학습을 많이 할 수 있는 시기인데 이 학습이라는 게 아이의 그 발달에 적합한 너무 어렵거나 과도한 학습하지 않도록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사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역할들은요. 다른 부모들도 다 하려고 노력하는 역할들이죠. 하지만 정말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런 부모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부모가 너무나 엄격하고 너무나 사랑이 부족한데 하나님은 정말 사랑이시야. 사랑이 너무나 많으신 분이야. 라고 했을 때 자녀가
그 사랑을 어떻게 상상할 수 있을까요? 아이들은 부모님의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또 가늠하는 건데 정말 하나님의 정말 크시고 정말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이 그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나만 그 사랑 아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도 느낄 수 있도록 잘 전하는 부모님들 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겠고 아이들에게 그 신앙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막 돈을 많이 벌어서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남겨주는 거, 또 뭐 엄청난 업적을 남겨주는 거, 이런 것보다요. 그런 것들을 넉넉히, 그런 것들보다 더 소중하고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어떤 최고의 것, 신앙의 유산이라고 우리 계속 이제 설교 말씀을 통해서나 많이 듣고 계시죠? 정말로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어서 정말 아이들이 성장했을 때 우리 부모님한테 난 이것을 받았어.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아이들의 미래를 정말 상상해 보면서 네, 이제 오늘의 또 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 역할에 대한 강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 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님들께서 이 내용들을 다 잘 또 실천하시고 또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저 역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를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